압권 시작합니다. 요즘 파리올림픽 시즌이라서 올림픽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올림픽을 여는 나라마다 이제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좀 더 적자가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선배 올림픽 보세요? 하이라이트 빼곤 안 봐요. 저도 뭐 퇴근하고 밥 먹을 때 정도? 지금 뭐 벌써 뭐 양궁이나 사격 이런 거는 메달을 땄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화제가 되고 또 선수들이 또 유명해지기도 하는데 이 이면을 보면 자본 투자에 따른 스포츠 산업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올림픽은 개최국 선정부터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올림픽은 전 세계 축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뭐 개최국 홍보나 인프라 구축이나 관광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사실 개최국의 대부분은 적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네. 된다는 거예요. 올림픽을 하면 돈도 벌 거고 기업 유치도 하고 이런 기대를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적자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올림픽을 유치하고 개최하기까지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가장 많은 개최 비용을 쓴 동계올림픽이 러시아 소치 올림픽인데요. 네. 54조를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54조요? 네네. 표를 보면은 네. 이건 하계 올림픽 개최 비용인데요. 네. 뭐 리우 올림픽도 27조 정도를 사용했지만은 코로나 때 열렸던 도쿄 올림픽이 48조 정도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번 파리 올림픽은 반값 올림픽이라고 해서 가성비 올림픽을 추구하고 있는데 확실히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비용인 걸 알 수 있죠. 그렇네요. 보니까 리우랑 비교를 하더라도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 그런데 도쿄 올림픽은 제 기억으로는 골판지 침대 놔두고 막 그러면서 돈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요? 올림픽 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 경기장 건설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정도 소요가 되는데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안 지었거든요. 네. 근데 도쿄 때는 8개나 지으면서 이제 비용을 상당히 많이 썼고요. 아. 이번 파리도 그 1988년 프랑스 월드컵 메인 스타디움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비용들을 절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새롭게 건설된 경기장은 이제 수영 경기가 펼쳐지는 아쿠아틱 센터,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센터 하나뿐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 관광 명소를 임시 경기장으로 사용해서 이제 비용을 최소화하기도 하고 또 에펠탑 앞이나 뭐 베르사유 궁전을 올림픽이 끝나도 다시 관광 명소로 사용을 하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셈이죠. 결국에는 많이 안 짓고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다 활용해서 그런 거였군요. 그러면은 올림픽은 적자다 이런 이미지는 왜 생겼어요? 그게 사실 올림픽 저주라는 수식어가 처음으로 부각된 대회가 있는데 바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입니다. 몬트리올 올림픽은 경기장 건설 비용이랑 안보를 위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초과 지출이 됐다고 해요. 결국 12억 2,8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하나로 한 1조 7천억 정도? 근데 이 부채가 2006년까지 한 30년 동안 갚았다고 하거든요. 아, 이게 76년도 때 1조 7천억 원이면은 진짜 비용이 엄청나게 컸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안보에 많은 예산을 썼다고 하는데 네. 그게 직전 대회인 1972년 뮌헨 올림픽 때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촌을 난입해서 네. 11명의 선수들이랑 코치들, 뭐 스태프들을 인질로 잡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당시 인질 전원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 경비를 좀 강화하는 데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부터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개최 도시 12곳은 평균적으로 예산의 170%를 초과 지출했다고 하고요. 그 규모가 한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야,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또 적자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인프라 뭐 비용 같은 거는 또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인프라 비용도 확실히 개최지에 큰 부담이 되긴 하는데 개최국 대다수가 뭐 올림픽 이후에 늘어난 뭐 숙박시설이나 교통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려워하고요. 이로 인해서 개최 도시의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번 올림픽 기간 때도 물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뭐 대중교통 요금이랑 도시세도 이제 2배 이상 올랐다고 하고 루브르 박물관도 입장료가 올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올림픽 기간 뭐 지하철이나 버스 1회권 티켓은 기존 2.15유로 약 3,2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6,000원으로 올랐답니다.
아니 버스 한 번 타는데 6,000원 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은 그냥 회사 출근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관광객들이 몰릴 걸 염두하고 가격을 인상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물가 인상에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현지 주민들까지 파리를 피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파리 안 간대요 네, 사람. 올림픽 기간에는 현지를 여행하지 않는 거죠. 아. 왜냐하면 프랑스 국적 항공사인 에어프랑스도 지난 25일 통계 자료를 냈는데 올 여름 파리 여행 수요 부진 탓에 3분기 매출은 1억 7천만 유로 손실을 볼 걸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올림픽 적자는 더 피하기 어려운 거죠. 야. 뭐 이래저래 모든 면에서 지금 다 적자를 보네요. 그러면은 올림픽 다음으로 또 유명한 글로벌 이제 스포츠 행사가 월드컵 있잖아요. 월드컵은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월드컵이 가장 규모가 큰 단일 스포츠 대회잖아요. 네. 그래서 상업성이 매우 높은 대회이기 때문에 올림픽처럼 대회 자체가 적자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02년 한일 월드컵 했을 때도 대회 전체 수익은 한 2조 정도였고요. 2010년 남아공 대회 때도 한 3.5조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물론 이 돈을 모두 다 개최국이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2002년 대회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일본에 각각 한 1억 달러씩, 그러니까 약 1,100억 원씩 그렇게 개최국 지원금이 지급된 걸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뭐 우리 보통 월드컵이나 올림픽 유치하면은 경기장도 짓고 이런 인프라 투자하고 이러면 진짜 남는 게 별로 없겠네요. 없죠. 근데 IOC는 이게 왜 돈 된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익 구조 때문입니다. 피파도 같은 말을 좀 많이 하는데 네. 일단 IOC는 국제올림픽위원회잖아요. 네. 그래서 올림픽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는데 개최 도시가 돈을 쓰고 IOC가 돈을 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래요. IOC의 대표적인 수익으로는 스폰서 기업과의 계약과 중개권료가 있습니다. 특히 이 TOP라고 부르는 게 더 올림픽 파트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게 벌어들이는 좀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일단 이 TOP 프로그램은 IOC 스폰서 계약에서 최상위에 해당하고요. 파트너 기업들은 공식 스폰서로 올림픽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기업들은 뭐 자동차, 전자, 음료 등 각 산업별로 이제 한 개 기업씩 선정돼서 희소성이 있는데 네. 파트너십을 맺으면 몇 년간 그에 따른 올림픽 마케팅을 독점적으로 이제 지위를 얻거든요. 이번 올림픽은 공식 파트너가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대로 뭐 에어비앤비, 뭐 알리바바, 오메가, 인텔 이렇게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 기업이 총 15개고요. 네. 국내 기업은 유일하게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프랑스 뭐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뭐 프리미엄 파트너, 뭐 루이비통, 디올 이런 기업들도 한 7개 있고 네. 공식 파트너 한 13개, 공식 서포트 50개 이렇게 따로 있어서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투자한 기업만 한 85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85개 기업들이 다 IOC에 돈을 이제 갖다 바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이 IOC에 따르면은 과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랑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공식 스폰서가 IOC에 투자한 금액이 3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얼마를 쓴 거예요, 도대체? 이번에는 기업들이 한 6조 정도 투자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결국에는 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로고를 사용하고 올림픽에 대한 마케팅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기업들이 6조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사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올림픽 5개 광고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홍보 효과가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곳은 라데팡스라고 하는 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파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도심이랑 신도심이 굉장히 나눠져 있는데 저 라데팡스가 가장 유명한 그런 랜드마크라고 해요. 오. 그 랜드마크에 삼성이 저렇게까지 했다면은 돈을 수천억 썼겠는데요, 진짜. 네.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수익을 얻어내는 게 또 중개권료라고 합니다. 아, 중개권료 비싸죠? 중개권료를 70%가 IOC가 가져가고요. 네. 개최국은 30%밖에 안 가져간대요. IOC가 뭘 한다고 70%를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개권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이제 개최국이 적자로 가는 또 큰 요인을 차지할 수 있죠. 설마 피파도 똑같아요? 피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갑자기. 그렇다면은 피파나 IOC 같은 그런 위원회만 돈 버는 건데 이게 올림픽이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올림픽 개최를 원하는 국가도 많이 줄었습니다. 환경 파괴나 물가 상승 같은 문제도 있고 또 올림픽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경기장을 지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회 후 쓸모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선진국들은 올림픽 유치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올림픽도 원래 관심을 표시한 도시는 6개였다고 하는데요. 어디예요? 파리, 함부르크, 보스턴, 부다페스트, 로마, LA 이렇게 있었는데 네. 보스턴이나 함부르크, 로마, 부다페스트는 각각 재정난과 또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치를 포기했고 또 이렇게 여러 도시가 연달아 철수하면서 파리랑 LA가 각각 2024년과 202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이 됐고요. 남은 곳에서 순서대로 그냥 네. 가져가게 된 거네요. 그래서 사실 경쟁 없이 그냥 올림픽 유치에 성공을 한 거죠. 근데 또 이번 파리 올림픽도 친환경 대회를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친환경 목표가 아닌 비용 절감이 목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터지긴 했는데 왜냐하면 에어컨 대신 지하수로 선수촌을 시원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수영의 일부는 생강에서 하겠다 이런 말도 하면서 땡강에서 수영 시합을 어떻게 합니까? 밑도 안 보일 텐데. 그래서 약간 좀 수질 논란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파리 시장의 모습인데 파리 시장이 직접 생강에 뛰어든 겁니다. 이때 참 이거 말이 많았죠. 마카롱 대통령이 이때 물이 깨끗해지면 내가 생강에서 네. 수영하겠다고 했었는데 마카롱 대통령은 나타나지도 않고 파리 시장이 결국에는 저기 물에 들어갔는데 저 물이 괜찮을까요, 진짜? 올림픽 기간 첫날에는 한국 수영 대표팀이 선수단이 사용하는 버스에 에어컨을 틀지 않아서 너무 사우나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면서 그게 기사화되기도 했고요. 저게 창문도 안 열린다면서요? 네네, 개방형도 아니고 막혀 있는 곳인데 에어컨도 안 나오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찜통이죠. 그러면 선수들 컨디션 조절 못 하겠는데요. 올림픽을 유치하려는 국가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파리 올림픽마저 이제 적자가 된다면 분명히 올림픽 개최를 원하는 국가들은 더 줄어들겠죠. 그나마 하계 올림픽은 그래도 여행 성수기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면목상 유치를 희망하는 나라들은 꽤 있는데요. 근데 사실 하계보다는 종목이 적은 동계 올림픽 경우에는 유치에 이미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200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에는 유럽과 북미 나라들은 돈을 너무 든다고 기권을 했고요. 네. 중국과 이제 카자흐스탄만 경쟁에 참여를 했는데 결국 2026년 동계올림픽은 이탈리아 밀라노랑 코르티나 담페초라는 2개 도시에서 이렇게 최초로 분산 개최할 예정이고요. 네. 동계올림픽이라도 유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산 개최를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IOC 입장에서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돈 안 되는 게 소문이 나면은 누가 이거를 유치를 하려고 하겠어요. IOC도 유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현장 실사 비용을 줄이는 노력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좀 결국에는 흥행을 하려면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네네. 파리에서 좀 시도한 게 있어요? 파리 올림픽에서 이번에 브레이킹이나 스케이트보드, 서핑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도입된 것도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 서핑 좋아하거든요. 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브레이킹 이게 스우파 저희가 굉장히 한동안 유행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것도 좀 관심 가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힘들게 유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보면 또 개최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벌써 시청률 측면에서 망한 올림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솔직히 TV로 잘 안 보시죠?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지금 TV로 거의 안 보고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하이라이트만 찾아서 보거나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지상파 시청률이 대참사가 났다고 합니다. 얼마예요? 예전에는 올림픽 하면은 다들 TV 앞에서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치킨 시켜가지고 네. 맥주 마시면서 보고 막 있는데. 열광하고 막 이랬는데 네.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의 지상파 3사 합계 시청률이 고작 3%. 저도 안 봤어요, 사실. KBS랑 MBC가 1%대고요. 네. SBS는 0.6%라고 합니다. 0.6%요? 네, 사실상 0%대 시청률이 나온 건데 네. 코로나 때 열린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식 당시에는 그래도 지상파 합계 시청률이 17.2%였대요. 이때는 그래도 많이 봤네요. 네, 그런데 5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 자체에 대한 관심도 예전보다 엄청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물론 이제 이유도 여러 가지인데 일단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도 본선 진출에 실패했고요. 네. 그리고 여자 배구도 예선에 탈락했고 네네. 이렇게 구기 종목들이 좀 인기 있는 종목들인데 맞아요. 진출을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시청자들이 TV보다는 OTT를 더 챙겨보기도 하고 또 시차 이유도 있기도 하고 좀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과거에는 올림픽 중계가 큰 광고 매출을 올리면서 방송사들한테 뭐 특수 효과 뭐 이러면서 안겨줬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도쿄올림픽 때도 후원사인 토요타 자동차가 TV 광고를 이제 보류하면서 올림픽 광고의 플러스 효과가 사라졌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네. 이번 파리 올림픽도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파리 올림픽이면은 사실 프랑스 자동차 업체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푸조라든지 그리고 르노도 있고요. 사실은 이런 회사들이 광고를 해야 돼요.
파리 올림픽인데. 근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또 시청률도 저조하니까 광고 매출도 기대 이하일 거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도 이제 올림픽에 기대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많긴 합니다. 이제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네. 이제 올림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고요. 최용현 KB증권 연구원도 올림픽 기간 전통 매체 광고 집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88 올림픽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다시 한번 올림픽 유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렇지만 또 서울시도 흑자 올림픽을 목표로 2036년에 하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네요, 또. 네, 좀 파리가 이번에 목표한 바를 좀 잘 달성해가지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래도 좀 새로운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만큼 제대로 된 경제 효과가 좀 나타났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최국도 스폰서 기업도 돈 못 버는 올림픽. IOC 돈 대주는 행사 말고 스포츠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행사로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압권이었습니다.